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풀이 EBS의 김경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인문계 학생들과 함께 9월 모의평가 시험에서 치루어졌던 우리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9월 모의평가는 뭐 수능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모의평가 시험은 전 범위가 들어가지 않는 대신에 이제 9월 모의평가부터 전 범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어떤 그런 것들, 난이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반영되는 시험입니다. 생각보다 결과가 학생들에게 나온 그 결과가 많이 이렇게 쉽지 않고 어려웠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구체적인 성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최근에 들었던 나형 시험 중에서 1등급 컷이 지금 가장 낮게 예상되고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가장 여러분들에게 관심사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새롭게 출제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인문계 나형 시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문제를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나형 21번 문제를 오늘 선택을 했고요. 자, 이 문제들을 우리 같이 분석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학습을 도와주실 우리 선생님들 네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이한주 선생님부터 우리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수학의 하이웨이 이한주입니다. 여러분을 더 빠르고 더 높은 수학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송광균 선생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려운 수학을 쉽게 만드는 마이다스 손 송광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세모풀에 가장 뜨고 계신 분 김성훈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수덕 김성호입니다. 이번 문제 참 재밌는 문제 같습니다. 네. 예, 기대가 됩니다. 우리 덕쌤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남치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남다른 치밀함과 열정 치열한 수학의 남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네 분의 선생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험을 치르고 나서 학생들을 보니까 학생들이 많은 혼란에 빠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매번 출제되었던 문제가 이렇게 몇 문제 안 보이고 보지 못했던 문제가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우리 송광균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학생들이 그 반응 자체가 멘붕, 멘탈 붕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요. 첫 번째는 아마 그 예상 밖의 문제들이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 아마 정답률은 30번이 가장 낮겠지만 반대로 20번이나 21번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정작 30번은 손을 대지도 못한 학생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다음에 또 달라진 게 뭐가 있죠? 우리 격자점 세는 문항이 매번 맞아요, 출제가 맞아요. 됐었는데 네. 자, 그것도 이제 머리 아프게 출제가 됐었는데 머리 아픔이 그러네요. 사라졌습니다. 예. 또 하나 있죠. 지금 우리 빈칸 추론하는 문제. 그렇죠. 빈칸 네모 넣기 문제가 매번 출제가 됐었는데 이건 뭐 저도 제가 강의하면서 네모 넣기 문제가 빠졌던 이 빈칸 추론 문제가 빠졌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주위에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조금 처음에 이제 우리도 이제 상위권 강의를 지금 어쨌든 기하고 있는 거니까 상위권 학생 중에서는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내가 어느 정도 됐다. 나 이제 이거 세는 것만 잘하면 된다. 그래갖고 뭐 방학 때 그죠? 막 특강 다니고 막 외모 막 세고 뭐든지 세는 걸로 연습한 이런 학생들이 계신데 이번 시험을 딱 보는 순간 혹시 이제 연습한 걸 펼쳐보겠다고 이제 막 찾아봤는데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셀 게 없으니까 이제 정답 수만 이렇게 세고 근데 그것도 안 맞고 이게 참 난감한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한준 선생님은 어떠세요? 진짜 학생들이 정말 멘붕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어떤 수학적인 실력을 갖춰온 학생들한테는 유리할 수 있었겠는데 특정 영역이 이제 어떤 패턴화되고 있었고 모의 수능에서 계속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는데 안 나왔을 때 그 어떤 허무함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번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걸 대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 빠졌다고 해서 수능에 안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뭐 이번 시험에 나왔다고 해서 수능에 꼭 나온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어 볼 문제는 이 합성함수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수능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난도로 다뤄온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모풀에서 이제 학생들이 합성함수라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의 강의의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뭐 객관식이라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알고 풀기보다는 어떤 그냥 직관적인 것이든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이렇게 추측을 해서 푸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확실하게 문제를 이해하고 앞으로 이제 합성함수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좀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런 넓은 시각들을 선생님들께서 좀 갖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제 풀이의 방향은 우리 남다른 치열함과 열정. 치밀함입니다. 또 틀렸네요. 역시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제가 이게 참 역시 한 번 했었는데 한 번 했다가 틀려가지고 이제 계속 안 하다가 이번엔 맞겠지 하고 했는데 역시 틀리는 건 계속 틀리네요. 이 학생들도 그런 거 느낄 거예요, 그죠? 틀리는 문제 계속 틀리고 이게 좀 될 것 같은데 안 되네요. 예, 남철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9월 대수능 모의평가 21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합성함수가 눈에 보이고요. 자, fx와 gx가 있는데 gx의 그림을 친절하게 이제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만약에 사실 얘도 그림을 주지 않았다면 학생들이 이제 얘를 이제 구간을 나눠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을 좀 잡아먹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제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합성함수인데 직선이고요. gx가 물론 이제 그 구간에 따라 나뉘어져 있지만 fx 역시 다 직선입니다. 둘 다 이제 각각 1차가 된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2차 함수,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두 개의 2차 함수를 합성함수하면 4차 함수가 나오듯이 그럼 2차하고 2차를 합성을 어떻게 하지? 그럼 4차 함수의 개형은 어떻게 그려야 되지? 그냥 대수적으로 집어넣어서 그려야 되나? 아니면 fx의 치역을 gx의 정의역이라고 각각 구간을 나눠서 구해야 되나? 그러면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둘 다 직선이라는 것에서부터 조금 더 간단하고 쉬운 풀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우선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라고 하는 것이 여기 x가 있고, 자, f에 의해 여기 y가 있고 여기에 g라는 함수가 있으면 g서클 f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한 번에 가는 함수를 이제 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x라고 하는 여기 사실 실수 전체가 되겠지만 원래 실수 전체라고 써야 되겠지만 이 x라는 정의역을 제가 그냥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일 때, 그리고 x가 1 이상일 때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같은 경우에는 fx는 x 플러스 a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x 플러스 a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의 안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x 플러스 a가 이렇게 있더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x 플러스 a라고 하는 어떤 그 영역이 범위가 g라는 함수에 의해 어떤 실수가 되겠죠. 사실은 z라는 곳 안으로 뭔가 들어갈 거예요. 뭔가 사실 얘를 우리가 g의 fx, 즉 g의 x 플러스 a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이 표현법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g의 x 플러스 a가 어느 정도의 뭐 어떤 그림이 그려질 텐데 우리는 결국은 처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았을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g의 x 플러스 a라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1차 함수거든요. g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을 gx를 모두 평행이동을 시킨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부분만 잘라내면 그 부분의 그래프만 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혹시 지금 학생들 중에 합성함수 개념이 조금 힘든 친구들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걸 가지고 문제에 적용을 해보면 요 fx, gx 다시 한번 써보면 g의 fx라고 하는 식을 g의 x 플러스 a 그리고 g의 bx 그리고 g의
x 플러스 c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이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가 되고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일 때 그리고 x가 1 이상일 때 이렇게 표현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여기 g의 x 플러스 a라고 하는 것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한 gx를 그런 그래프가 될 것이고 여기 g의 x 플러스 c 같은 경우 역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c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리고요 g의 bx라고 하는 건요 여기 이제 gx라는 식을 이렇게 보면 여기 g의 bx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다 b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b가 들어갈 거고 결국은 뭐예요? x의 개수를 b로 바꿔준다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얘는 모든 직선의 기울기를 b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요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답을 구해야 되는데 우선 정석적인 풀이보다는 우선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바로 답을 찍을 수도 있겠는데 그 찍을 수 있는 풀이부터 먼저 하고 왜 출제자는 저 값을 물어봤지? 그러면 다른 값도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한 얘기를 가지고 이 gx라는 그래프를 보면 자, 얘를 지금 구간을 x가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쪼개서 얘기할 수가 있고요. 얘를 g의 x 플러스 a라고 하는 것을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a가 음수인 경우 제가 이제 편의상 지금 헷갈릴까봐 이 평행 이동한 것을 그냥 식을 그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a가 음수가 된다는 것은 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음의 방향이 되겠죠. 왼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랬을 때 이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만 잘라내야만 g의 fx에 지금 경계가 안 들어가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게 g의 fx의 그래프 중에 일부분이 될 텐데 문제에서 g 서클 f라고 하는 합성함수가 역함수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이제 우리가 감소하다 증가하는데 이럴 땐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일단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를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마이너스 a가 양수라는 생각. 다시 얘기해서 a가 음수가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a가 음수가 되니까 얘를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낸다는 생각할 수가 있고 같은 방법으로 g의 x 플러스 c 역시 마이너스 c가 만약 양수가 된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고 이 부분에서 1대1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g의 x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c만큼인데 왼쪽으로 가야 될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마이너스 c라고 하는 친구가 음수가 돼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오른쪽으로 오고 이 친구가 이제 오른쪽으로 오고 이 친구가 왼쪽으로 여기는 지금 등호가 들어가죠. 왼쪽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우선은 이랬을 때 역함수가 존재해? 그렇다면 일단 답을 쉽게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이제 움직여지는데 물론 A 값과 C 값에 따라서 이게 그림이 높낮이가 조금 달라지겠지만 자, 언제 가장 우리가 딱 그림 봤을 때 간단한 역함수가 존재하는 실수연체의 역함수가 존재하는 간단한 함수를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여기가 지금 기울기가 다 1입니다.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점 마이너스 1,1하고 1,1을 연결해서 y는 마이너스 x를 그냥 만들어버리면 안 될까?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특수한 경우에 한 가지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데 얘를 이 친구를 여기서 이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것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0으로 간다는 게 되겠죠. 다시 얘기해서 요 길이가 2가 되니까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가 2가 돼서 a가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 친구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 부분이 이 그래프가 자,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이만큼 와야 되겠죠. 그래야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맞죠? 여기서 이만큼. 자,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마이너스 C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는데 그 마이너스 C가 지금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다. 그래서 C 값은 2가 될 수밖에 없대더라. 저는 지금 y는 마이너스 x를 만들기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자, 이 부분은 사실 여기는 이렇게 칠해지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끊어지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얘를 그냥 연결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은 이제 bx가 되잖아요. bx. 네, 기울기를 b로 지금 만들 거니까 원래는 요 직선 x였는데 얘를 bx로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이겠구나. 이렇게 해놓고 답을 구했더니 a 더하기 b 더하기 2c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3에다가 4를 더해야 되니까 답은 1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사실 몇 가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보시면 그렇다고 할 거라면 A, B, C가 답이 하나랄 거라고 할 거라면 굳이 왜 A 더하기 B 더하기 2C를 물어봤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 B, C가 답이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 그냥 단순히 합을 물어봤지 굳이 왜 C에다가 2배를 했을까? 물론 이제 답을 정수로 딱 떨어뜨리려고 그랬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경우 외에도 얼마든지 1대1 대응, 1대1 대응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1대1 대응 함수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A 값과 B 값과 C 값을 이렇게 한 가지 경우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자, 여기 위에다 그리겠습니다. 자, 아까와 같은 논리로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하는데 만약에 요만큼만 이렇게 왔어요. 좀 덜 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평행 이동한 이 값이 요 길이가 1보다 작다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친구 역시 왼쪽으로 평행 이동을 하는데 평행 이동을 한 값이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요 gbx라고 하는 친구 여기다 다 b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 여기 이제 칠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잘라서 만든 친구로 분명히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자명할 겁니다. 그러면 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여기에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1대1 대응이 되게끔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뭐 이렇게 뭐 연결했다고 치면 얘는 당연히 1대1 대응이 안 되고요. 뭐 어떤 방법으로도 그림을 그려도 1대1 대응은 만들어낼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더 많이 가서 그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 그 원점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1대1 대응을 못 만들더라.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한 만큼은 결국은 1보다는 크게끔 즉 다시 얘기해서 마이너스 a가 1보다는 커야 된다. 그래야 이 위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 역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해서 얘도 역시 왼쪽으로 평행 이동을 하는데 1보다는 평행 이동한 절대값이 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그럼 이제 bx라고 하는 친구를 다시 그려보면 bx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1인데 여기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이 되겠죠. 그럼 bx라고 하는 친구는 한쪽은 이렇게 경계가 포함이 되지 않고 여기는 경계가 이제 포함이 될 텐데 gbx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자, 얘를 여기에 이제 집어넣어서 1대1 대응, 즉 역함수가 존재하게끔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그때 저희끼리 이제 또 그 톡방에 이제 토론도 했겠지만 저는 사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냥 이렇게 갔다가 연결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연결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결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풀이를 했더니 여기가 지금 요 식이 bx가 되니까
요때 여기 요 높이의 길이 즉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b가 될 거라는 생각. 그러면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자, 얘를 이렇게 쭉 내려보면 원래는 지금 이 부분이 잘려진 부분이지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즉 45도짜리 직각이디면 삼각형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식으로 안 풀고 그냥 이제 기하를 사용해서 풀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요 길이가 마이너스 a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a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니까 결국은 다시 얘기해서 이 직각이디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마이너스 a 빼기 1이 될 것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높이도 역시 마이너스 a 빼기 1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요 함수값과 같을 수밖에 없대더라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계산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얘를 이항하게 되면 어디를 이항할까요? 그냥 둘까요? 이쪽을 이항할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이 된다. 이렇게 식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요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대더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했다면 얘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c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평행 이동한 길이가 뭐 할 수밖에 없대더라? 같을 수밖에 없대더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는 양의 방향으로 가고 얘는 음의 방향으로 갔으니까 a 값과 c 값은 여기 지금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했으니까 a 값, c 값은 서로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서 물론 이제 계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a 더하기 c는 0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ec의 값을 구하기 위해 요 아래에 있는 식에 2배를 하고 나서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더해주면 a가 되고 그대로 b가 내려오고 ec가 되고 요 값은 1이 된다더라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었고 결국은 이렇게 답을 구해놓고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쭉 내려오는 직선이 한번 이제 꺾일 수도 있고 아까 y는 마이너스 x처럼 특수한 경우 하나를 찾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직선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겠구나. 여기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내려오고 뭐 이렇게 내려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1대1 대인 함수를 a, b, c의 관계 이 식을 만족하는 a, b, c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만 풀었는데 마지막으로 근데 우리 지금 송강윤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이제 뚫려져 있고 여기가 이렇게 이제 칠해져 있는데 만약에 사실 이 등호의 위치에 상관없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감소함수가 돼야만 무조건 역함수가 존재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역함수가 감소함수이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해서 다 감소함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아니라는 발레가 이런 발레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그림을 이렇게 봤더니 얘는 원점을 지난 직선이고 얘도 지금 기울기 만약에 일자리 직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함수값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봐도 지금 얘는 여기서는 증가하고 여기서는 감소하고 여기서는 감소하는데 1대1 대응이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함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고 풀었구나. 그리고 나서 문제를 다시 봤더니 이 경우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경계가 포함이 되고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는 경우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포함이 안 될 거고 여기는 포함이 되고 여기는 포함이 안 되고 여기는 이렇게 칠해질 겁니다.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이랬을 때는 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여기 함수값이 같게끔 만들어도 결국은 이 부분에서 1대1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결국 이 문제는 이 b값이 음수가 되게끔 b가 음수가 되게끔 돼야만 즉 연속하고 원래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사실 결국은 연속이 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문제를 만들지 않았나. 저도 사실 미리 제가 선수를 치자면 이 말을 탁 치면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림을 그릴 때 지금은 지워졌는데 네네. BX 가운데 길게 그리셨거든요. 그런 다양한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고 하시면서 네. 그 BX 가운데가 이렇게 길게 그리셨는데 네. 그거는 이제 나올 수 없는 게 B가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예. 이쪽으로 꺾이면 안 되고. 예. 네네. 좋은 지적입니다. 네. 그림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그림은 예, 그렇게 나올 수 없다는 네. 거죠. 예. 아까 제가 실수를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 예, 아주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예. 아주 재밌는 풀이입니다. 평행이동을 통해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아주 기발한 것 같고, 그래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보강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여기서 뭐 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림을 이제 선생님이 그리실 때 지금 어떻게 그렸냐면은 여기에 지금 요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1이 있을 때 지금 이쪽 부분은 자,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가서 기울기가 똑같이 -1이겠죠. 그런 다음에 좀 더 내려와야 되네요. 이제 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 이렇게 오는데 그 사이를 지금 선생님은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는 연결이 요 정도 되고 여기는 요만큼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값이 굳이 이 값하고 같지 않고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지 않더라도 1대1 함수 되는 데는 지장은 없죠. 근데 대신에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은 안 되죠. 바로 1대1 대응이 안 되는 이유는 치역이 요 윗부분이 치역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에서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아래쪽만 되기 때문에 실수 전체가 요 부분만큼 빈 쪽이 치역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치역도 실수 전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비는 부분이 생겨버리면은 여기서는 1대1 대응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치역도 실수 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하고 여기가 채워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보충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저기서 만약에 문제를 나가서 그냥 간단한 건데, 아까 남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음수가 될 수밖에 연결이 돼야 되니까. 왜냐면 여기가 비어 있었고 여기는 채워져 있었고 비어 있고 이쪽에 채워지면서 시작하니까 음수가 돼야만 이게 조금 더 내려오고 올라가서 붙어서 빈틈이 없게 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여기가 채워져 있고 여기가 비어져 있고 여기가 채워져 있고 비어져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채워지고 비어지고 이쪽이 채워지고 비어지니까 방향을 둘 다 한쪽을 넣어야겠네요. 이쪽을 넣고 이쪽을 비워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죠? 중간 거를 등호를 다 빼고 위아래 등호를 다 넣으면 그렇죠. 네네네. 여기를 이제 둘 다 등호 여기 그대로 놔두고 여기 등호 밑에 거 여기를 제거시키고 올려주면은 여기가 채워져 버리니까 이것이 그냥 붙어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니까 B값이 두 두 가지 가지 경우 종류가 근데 나올 수 있게 그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게 낫겠어요. 학생들은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우리는 알죠. 아까 토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사실은 이제 B의 부호가 중요한데, 저도 처음에 약간 오개념을 가졌던 것이 전체적으로 감소함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B는 음수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경계 때문에 이 경계 등호가 어디로 붙느냐에 따라서 B는 음수가 돼야 될 수도 있고 B는 무조건 양수가 되게 만들 수도 있고, 방금 전에 한 것처럼 둘 다 가능한 케이스로 만들 수 있더라고요. 사실 이 등호가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이 등호가 어디에 붙느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었는데, 이 문제는 이 경계를 나누는 이 범위에서 위에 붙느냐 아래 붙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여기 현재 이런 식으로 치역이 그 정의역이 나눠진 상태에서는 지금처럼 B는 음수가 돼야 되는 걸 설명이 되었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 등호를 이쪽에 밑에 붙어있던 등호를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등호를 확실히 빼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fx 그래프가 내려와서 이제 평행 이동 시켜가지고 여기서 이제 등호가 이렇게 붙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채워지게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bx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에는 등호가 있으니까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bx 그래프는 지금 둘 다 등호가 경계에서 빠져 있으니까 여기서 비어진 상태에서 연결을 시켜줘도 가능하고 또는 b의 부호가 양수가 되어서 여기서 비어지고 이렇게 가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더라도 같은 높이만 맞춰주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치역이 이제 실수 전체가 되고 1대1 대응이 되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b의 부호가 두 가지 값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답이 하나로 정해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조건이 만약에 그 함수가 f가 연속 함수라는 조건이 있었으면 이제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f가 연소함수요? 아니 지금 만들어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가 이제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이제 3차 함수나 미분 공부를 하면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를 이렇게 다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소해도 증가도 섞여도 돼라는 말을 들으면 혼란스러워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21번쯤에 킬로그램으로 나온다면 그런 어떤 우리가 일상적인 생각을 좀 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fx가 연속함수였으면 당연히 연속함수끼리는 합성해도 연속이니까 거기서는 뭐 그냥 단조 감소이거나 단조 증가만 해도 충분한데 이제 문제는 지금 fx가 연속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단조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 이 문제는 됐지만 만약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등호만 하나 다 바꿔버려도 함부로 저렇게 연속일 거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좋은 설명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런 생각을 솔직히 학생들 중에서는 많이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런 측면까지 우리가 좀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 등호 하나 붙이는 것도 그냥 붙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 등호를 잘못 붙였다면 큰일 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염두에 두신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배려도 있었던 거죠. 저 문제를. 이 문제는 아마 등호를 아주 우리가 보통 붙이는 방식으로 많이 붙였는데 그 등호를 무심코 줬다면 문제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풀이도 굉장히 다양하게 복잡해질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렇죠. 모르고 풀어도 실수했어도 별로 자기가 실수한지 모르고 넘어갈 수 있게 문제가 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저걸 의식하지 않고 풀었어도 답은 네.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배려는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성훈 선생님도 준비하신 풀이가 있죠. 네. 제가 한번 그러면 남치열 선생님하고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풀이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남치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평행 이동의 개념으로 이제 원래 그래프를 이해를 했는데요. 글쎄 제 방식이 조금 학생들한테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겠구나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 G 합성 F라는 함수를 그냥 있는 그대로 G 합성 F라는 함수니까요 F 자체를 그냥 G에다 넣었습니다. 근데 그 G라는 함수에다 F를 넣으면 절대값 여기다가 이제 f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절대값 자 f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x 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요거를 그냥 제가 이 각각의 절대값을 기준으로요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 fx라는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할 때는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x라는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요 때는 그냥 fx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f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일 때는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플러스 2 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일단요, fx가 뭐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요, f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fx다. 그러면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2는 어떻게 생겼느냐? 마이너스 fx는 이게 이렇게 대칭되게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를 아래로 두 칸 내리는 거죠. 마이너스 fx를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한 칸, 두 칸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두 칸 아래로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될 건데, 두 칸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 y는 fx라는 이 함수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자 요게 y는 fx고요, 요게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자 대칭이다. 다시 어디에 대해 대칭이냐? y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요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얘가 의미가 뭐냐?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에 대해 대칭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요, f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그냥 언터치, 내버려둬라 이거죠. 만지지 마.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이 그림은 어떤 거냐면 y는 fx와 y는 1에 대해 대칭이다.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지금 fx가 어떻게 생겼느냐 모르죠. 근데 fx는 어쨌든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해서요. 자, 마이너스 1의 왼쪽, 1의 오른쪽일 때는 그냥 기울기가 1인 직선입니다. 기울기가 1이라는 것만 알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요. 그냥 적당히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다면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한번 출발해 볼까요? 또 기울기가 1이 되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x고 이게 y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bx니까요, 이렇게 올라갔겠죠. 자, 이게 y는 fx라는 함수라고 가정을 해보자. 일단 하나를 해봐야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 g랑 f를 합성한 그래프 자체가 이 명령에 따르면 되는데, 어떤 명령이냐면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즉 요 마이너스 1이라는 선 아래에 있을 때는 그 y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서 올려라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갔던 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쭉, 그쵸? 근데 이것도 마이너스 1에 대칭시켜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쭉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y는 f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거기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이 그림이죠. 요 1 위로 튀어 올라간 부분. 이런 애들은 전부 다 1에 대해 대칭시켜라. 그러니까 대칭시켜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f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그렇죠. 내비둬라 하니까 그냥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그림은 그대로 쓰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되는, 이게 지금 y는 g 합성 fx의 그래프의 기하학적 의미구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1대1 대응, 이게 이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역함수를 갖는 함수가 되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생각해보면 일단 좌측 끝, 우측 끝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 즉 역함수를 가지려면 이 함수는 전반적으로 계속 감소해야 되는 그래프고, 그 다음에 계속 감소해야 되고, 또 여기서 불연속이 일어나게 되면 그 역함수가, 네,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안 일어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반대로 생각하자. 반대로. 자,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에서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y는 f 합성
F 합성 G인가요? G 합성 F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만 이 모든 게 한 방에 만족되면서 그렇구나. 바로 이거구나 이거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연속이 되면서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 안으로 들어오면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꺾이려면 요 교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여기서 만나야만 이게 이렇게 이어붙이기가 돼야만 GF라는 함수가 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경우가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GF라는 합성함수가 이런 함수라면 그럼 원래 함수인 F는 어떤 함수여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원래 함수는 일단 가운데는 뭐 노터치니까 여기 그대로 내비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게 어디에 대해 대칭된 그림이냐면 여기 1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여기서 다시 하나, 둘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고 지금 이것의 절편에 해당하는 이 값, 이 절편에 해당하는 이 값이 이 문제상에서는 이제 C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에 대해 대칭하려면 하나, 둘 내려와서 하나, 둘 내려와서 이렇게 그렇다면 이게 쭉 올라와서 만나게 되는 아마 이 가상에선 어딘가 만날 텐데 거기가 그렇죠. A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A, 이게 C, C는 2, A는 마이너스 2, 그렇다면 B는 마이너스 1이어야만 이 모든 게 한 방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었던 거죠. 근데 지금 남치열 선생님의 풀이를 듣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좀 멍해집니다. 이게 남치열 선생님의 풀이대로라면 저는 이제 이게 유일한 하나의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풀고 뭐 그냥 문제가 그렇네 그러고 넘겼는데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남치열 선생님대로라면 지금 이것도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더 와서 꺾어줘. 더 와서 꺾어줘야 되나요? 네네 여기까지 와서 그렇죠. 여기서 이제 꺾어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저는 지금 촬영 전에 남치열 선생님의 풀이를 일일이 꼼꼼하게 다 확인을 못 해봐서 사실은 좀 지금 혼란스러운데 누군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발합니다. 저 한번 보강을 해볼게요. 근데 아주 기발합니다. 나 그거 들으면서 감탄하고 있었어. 저도 진짜 이게 대칭을 아이디어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대칭을 생각한다는 건 생각 못했었는데 자연계 학생들 같으면은 좀 많이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인문계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칭의 아이디어를 꺼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한번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GX 함수가 아까 특징을 이제 다 설명하셨으니까 이제 G를 걸어주면은 이렇게 이 함수는 먼저 fx 그래프를 다 그린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y 콜 1, 그러니까 fx가 1 이상인 부분이라는 것은 사실은 y 콜 1 직선의 위쪽이겠죠. 그 위쪽은 직선에 대칭을 y 콜 1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fx가 마이너스 1 이하인 부분, 즉 그거는 직선 y 콜 마이너스한 직선 아래쪽이겠죠. 그 부분 이렇게 대칭을 시켜주면 되니까 먼저 fx를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좀 그림을 약간 정확하게 좀 그려야 되는데 한번 눈금을 정확히 맞춰 볼게요. 이게 나는 저거 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 이렇게 1, 2, 3, 4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1, 2, 3, 4. 자, 그러면 일단 B가 양수, 음수도 중요한데 일단은 음수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마이너스라고 1 사이에서는 BX를 그리면 되니까 B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는데 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B가 이제 절대값 1보다 작아져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 GX 함수가 아까 얘기했지만 B의 절대값 1보다 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데요. 지금 여기가 이제 1이거든요. 1이기 때문에
b의 절대값이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올라가져 버리는데 그럼 이 부분을 꺾어서 올릴 거고 꺾어서 내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고 또 내려갔다 올라가는 부분이 생겨서 1대1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b의 절대값은 1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그림을 이제 이 정도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y는 bx, fx의 일부분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등호가 사실은 채워져 있고 여기는 비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릴 건데요. 지금 이 y 코일 직선을 생각해서 이 직선의 위쪽에 그려져야만 대칭을 시켜서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서 y콜 마이너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의 y콜 직선 위쪽을 그린 부분을 대칭을 시킬 거니까 그러면은 이 그림을 똑같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점선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정도 그림이 나올 텐데요. 이렇게 해서 같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x가 1보다 클 때 fx는 x 더하기 c를 그리면 되는데 여기쯤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y코일 직선에서 대칭을 시킬 거니까 이 부분이 대칭되면은 요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여기 사이에 있어야만 요 사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밑에서 시작하면은 여기서 이제 요 정도에 만약에 시작했다고 치면은 여기로 대칭이 되니까 그러면은 1대1 대응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x 더하기 c가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fx 그래프가요. 그러면 이제 대칭을 시키면 얘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걸려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 위치가 얼마가 되냐면 x가 지금 1일 때 지금 이 y좌표는 이게 x 이 부분의 함수가 y는 x 더하기 c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은 뭐 1 더하기 c가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어쨌든 이거 값은 나중에 계산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만 y 코리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을 때 탁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내려가니까 전체적으로 감소함수 형태가 나오고 이제 1대1 대응이 돼서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여기서 비슷한 그림을 하나 더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번에는 이제 y콜 그 마이너스 직선 아래쪽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니까 이 부분도 이제 x 더하기 a라는 그 직선의 일부분을 그릴 텐데 여기 정도에서 그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y는 x 더하기 a. 그러면 이걸 대칭을 시키면 여기까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대칭해서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대칭시킨 그림을 그릴게요. 지금 하얀색으로 요렇게 그리고 bx 다음에 x 더하기 c. 지금 이게 fx의 지금 그래프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대칭을 시켜서 이제 빨간색으로 그린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그 gx는 똑같은 거니까 이 부분은 똑같이 그냥 나오고요. 대칭을 시키면 이제 이 부분이 직선에 대해 대칭대가 이렇게 탁 올라가면서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비어 있는 거죠. 여기가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비어져 있죠. 그리고 대칭돼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그린 것이 이제 gx의 그래프인데 이것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역함수를 가져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 폭이 있으면 안 되고 만나야 되는 거고 이 폭이 있으면 안 되고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함수값이니까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요 그 높이가 지금 b가 음수니까 이게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의 함수값은 지금 gx 저 식에다가 gf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 g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요걸 계산하면 이것이 지금 g함수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마이너스 b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b f의 마이너스 1이요? 아니요 저쪽에 저 x 더하기 a 쪽에다 넣어야죠. 위쪽에? 예, 그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GX식을 써놓고 하면 좋았는데 이게 GX식을 좀 정리를 하면은 x가 마이너스와 작을 때 이게 뭐였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gx요. 이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나요? 네. 예. 수성대 함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gx 순수한 그 gx의 식이요.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고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아, 요거죠. 요거. 기울기가 요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0,0 마이너스 지나니까. 2인가요? 마이너스 2인가요? 예, 이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요 x가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그냥 x고요. gx입니다. gx. 그다음에 x가 1보다 같거나 클 때는 요게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요 높이는 마이너스 b고 요 마이너스일 때 여기는 이제 여기다가 g 마이너스 1 더하기 a인데 이 부분에다 넣어주면 되니까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나옵니다. 요만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나옵니다. 연결돼야 되니까 둘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도 똑같이 1을 넣으면 여기는 b가 나오고 1을 넣어서 GF1을 계산을 해주시면은 마찬가지로 관계식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이제 우리 남치열 선생 같은 그 관계식 두 개가 나오게 돼서 모든 경우를 이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까 결국은 이제 아까 우리 김성호 선생님께서 하신 거를 약간 김성호 선생님은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만 이야기했는데 선생님은 이제 기울기가 b인 걸 가지고 지금 일반화를 시킨 거죠. 네. 예, 예. 예, 아주 뭐 좋은 풀이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답만 찾고 특수한 하나의 해를 찾고 그렇죠. 아 이게 그냥 당연히 맞았네라고 하고 넘어간 건데 아 제가 또 겸손하지 못했다는 걸 오늘 또 알겠습니다. 네. 겸손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아주 열심히 노력하시고 아이디어가 아주 그렇죠. 좋아가지고 아이디어 독특했습니다. 훨씬 더 네. 좋은 풀이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저기 정리가 된 거죠, 그죠? 더 보충 설명하시면 남철 선생님 보충 설명하실 거 없으시죠? 예, 아주 완벽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 아쉬운 게 있는데 한번 조금만 더 추가해야 될까요? 그렇죠. 밤잠 못 써 설치실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시죠. 예. 네네. 지금 gx 함수가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은 올라가다가 내려가잖아요. 1을 경계로 해서 올라가다가 내려가는데 그러면은 그 이제 gfx에서 이 fx의 값이 이렇게 1보다 적은 값에서 1보다 큰 값으로 fx가 1보다 적은 상태에서 1보다 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gx에서는 이 fx가 정의역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가는 형태가 나오게 되고 1대1 대응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fx는 절대 이 1을 경계로 해서 이 값이 1이라는 값을 경계로 해서 적은 데서 큰 데로 올라가거나 또는 큰 데에서 적은 데로 내려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fx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 y = 1이라는 직선이 있다면 절대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fx는. 마찬가지로 gx 그래프가 여기서 보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f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여기서 이제 정의 보면은 마이너스 적은 데서 이렇게 적은 데서 큰 값으로 갔을 때 내려가다 올라가면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니까 절대 또 fx는 마이너스 1을 경계로 해서 적은 값에서 큰 값으로 또는 큰 값에서 적은 값으로 넘어가면은 마찬가지로 1대1 대응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y = -1이라는 이 직선을 그려놓고 처음부터 fx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항상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1. 이 직선을 그려놓고 여기 안에서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눠놓고 fx는 위에서만 그리거나 그 중간에만 그리거나 그 밑으로만 fx가 처음부터 나와야 되지 이 선을 넘나들면 저기에서 gx의 성질 때문에 1대1 대응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럼 제가 집합으로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는 다들 이제 그래프를 주로 이용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래프보다도 그냥 다 식으로만 한번 가볍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저 집합을 계속 쓰기가 귀찮아서 저는 좀 집합을 좀 하나 명명을 하겠습니다. D1이라는 집합은 지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집합을 D1, D2는 x인데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집합. 그 다음에 D3는 이렇게 x하고 x가 1보다 크나 같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R1 아까 이제 그 달았던 것을 fx인데 x가 이렇게 D1일 때의 집합.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 있고 이 정도 1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저 그래프에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fx 그래프가 얘였어. 얘였다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에 대한 치역, 바로 여기서부터 요 아래쪽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은 이쪽이 되겠죠. 요거에 대한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요 집합을 R1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럼 R2는 어떻게 할 거냐면 R2는 이렇게 fx인데 이 x가 D2에 속할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지금 그래프가 bx니까 원점을 지나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bx였다고 생각하죠. 여기가 마이너스 1하고 1이니까 거기에서의 치역 해당되면은 요만큼이 되겠죠. 요만큼을 R2라고 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 R3는 fx인데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x가 d3보다 큰 이렇게 되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R1하고 R2하고 R3는 어느 두 집합도 교집합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R1하고 R2가 교집합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이 값의 어떤 Y1이라는 값이 원소를 갖는다는 이야기는 F의 요 R1은 여기에 원소니까 뭔가 X1이 있어서 Y1이 되게 하는 요런 X1이 D1에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X2가 Y1이 되게 하는 요런 X2가 이번에는 D2에 있게 됩니다. 근데 D1하고 D2는 전혀 서로 서인 집합이기 때문에 X1하고 X2는 달라져 버리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hx라는 함수를 g하고 f를 이렇게 합성해 놓은 함수라고 한다면 h의 x1이 뭐가 나오냐면 g에다가 f의 x1이 되고 h의 x2는 g에다가 f의 x2가 되는데 이 값하고 이 값이 지금 같아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y1하고 같아버리기 때문에 요 값하고 요 값이 같아서 얘하고 얘가 같아져 버리죠. 분명히 x1하고 x2는 다른데 함수값이 같아져 버렸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느 두 개도 이웃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교집합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 그런데다가 R1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볼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 그러면 직선이 y는 x 플러스 a니까 요렇게 되는 직선의 아래쪽이니까 요것보다 작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는 요 영역을 R1으로 본 거고, 그 다음에 R2라고 하는 것은 1이 여기 있을 때 이 값보다 큰 요쪽에 이쪽 부분을 R3로 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R2가 올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R1하고 R2하고 R3는 서로 서야 되는데 서로 공통 부분이 없어야 되고 R1은 마이너스 무한대 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뭐보다 작은 영역일 거고 R2는 뭐와 뭐 사이의 영역일 거고 R3는 뭐보다 큰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 부분이 없으려니까 별 수 없이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R1하고 R2하고 R3는 서로 소이면서 여기는 요 값은 얼마보다 작은 영역, 얘는 얼마보다 큰 영역, 얘는 얼마 사이인 영역,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R1은 아까 이제 그 말한 대로 G에다가 fx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x가 D1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값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t라고 바꿔버리죠. 그러면 t는 어디에 있느냐면 R1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t는 R1에 있는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니까 R1이 어떻게 되냐면 얼마 이하인 영역인데, 만약에 요 R1이 마이너스 1을 포함하는 우리가 gx라는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서 와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데, 만약에 R1이 여기는 요 값보다 작은 요 영역이 R1이었다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함수는 절대 1대1 대응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R1은 여기 있는 요 값보다 적어도 작은 쪽, 요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R1이 이쪽에 있다는 이야기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fx가 항상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x가 D1에 있을 때 fx는
바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고 나머지 아까 우리가 x를 D3 근데 설명하면서 보니까 과연 이해할까요 학생들이? 열심히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이거 그 쉬운 문제 어렵게 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집합을 가지고 설명을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fx는 반드시 1보다 크나 같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 아까 우리 이한주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를 한번 집합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집합으로 설명하실 때 결국에는 이제 그래프적인 요소를 이제 결국에 집합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한 거니까 종합을 해보면 뭐 우리 남친 선생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잘 들었습니다. 네, 잘 근데 들으셨습니까? 제가 그 앞에 지금 그 김성호 선생님이랑 이한준 선생님이랑 송광규 선생님 풀이 보면서 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풀이의 방법은 맞지만 중간에 조금 미심쩍은 부분,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잠깐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지금 보다가 발견을 했는데 이게 참 오늘도 하나 뭔가 좀 배워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제가 그 합성함수의 원리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사실은 이제 여기를 bx가 되는 게 아니고 뭐 물론 이제 bx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일단은 이렇게 식을 쓰고 여기 이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취하고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일 때를 취하고 1 이상일 때를 취하면 된다 라고 하고 이제 그림을 그렸었는데 지금 송광윤 선생님 이 fx가 이제 그 치역에 대한 범위 그다음에 그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아까 이한준 선생님이랑 김성원 선생님 그 비슷한 대칭을 이용한 풀이에서 b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된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이 부분을 잘못 설명하면 아이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 이 gbx라는 것의 의미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다 b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거 x 앞에 개수. x 앞에 개수가 다 이제 bx 이렇게 bx. x 앞에 개수가 다 b로 바뀐다는 건데 그럼 이제 얘를 다시 그려야 되겠죠? 얘를 다시 그려서 뭔가 또 범위가 나뉘어질 거고 이 그래프 안에서 내가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만 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사실 그런 의도로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그림을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는데 제가 잘못 그렸던 이유가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무조건 다 bx가 될 거야. 그러니까 gbx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다 bx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되려면 절대값 b가 1 이하가 될 때만 가능한 이야기가 되고 절대값 b가 1 이하가 아니라면 사실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 경계점이 지금 다 마이너스 b분의 1이거나 b분의 1이란 말이죠. 그럼 b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경계점 이제 꺾이는 요 점이 안으로 점점 좁혀진다는 얘기죠. 좁혀지기 때문에 여기 안으로 좁혀지니까 예를 들어 뭐 얘가 안으로 좁혀진다는 얘기는 이 안에서 1대1 대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b의 절대값은 1 이하가 되어야만 하고 그때 요 가운데 요 사이에 마이너스 1과 정확하게 1 사이에서는 bx라는 식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사실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문제를 이제 풀었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gbx라는 것과 bx라는 것을 구별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구별을 못했다는 것을 두 분의 풀이를 통해 보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학생들이 진짜 많이 그 합성함수라는 자체를 이미 많이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진짜 오늘 우리 세상의 모든 풀이의 이 오늘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저희가 뭐 이번 시간도 좀 간단히 하자라고 했는데 간단히는 역시 잘 안 되네요. 다음부터는 이제 좀 이게 나중에 녹화한 걸 보고 말 많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추가료를 이렇게 내서 밥이라도 함께 사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21번을 정했지만
뭐 30번도 있었고 뭐 또 학생들이 20번도 어려운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던 문항 지금까지 네 분 선생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마무리 오늘은 그냥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상의 모든 풀이 한번 화이팅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풀이 화이팅!